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이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상승장 안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 금요일장인데 지수도 살아나고 있고 상승 종목 수도 다행히 우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2차 전지 덕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제가 혹시 이제 어제 했던 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또 어제 글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는 날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2차 전지의 변곡점이다. 뭔가 네. 아쉬워요. 왜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치고 갈 수 있는 게 오늘이라 그러고 있죠. 오늘 아하.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2차 전지 지금 되게 잘 가니까 2차 전지 막 뉴스들 보면 또 엄청나게 좋잖아요. 막 엄청 좋은 뉴스들 나오고. 호재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제가 방송 나와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고 집중될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가 떴을 때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와 엄청 좋다. 2차 전지 막 여기에만 집중한다거나 코스피 지금 막 5천 오늘 안착하나? 야 오늘 안착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아가지고 콩고물 먹고 싶어서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중소형 주주들이 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종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코스닥 지수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잘 가고 말 가고도 뭐 별로 안 봐도 돼요.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중소형주 내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내 종목들도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좀 막 중소형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코스닥 지수가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중소형이나 중소형 섹터가 움직이니까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죠? 상승 추세선 상단이에요. 자, 이 자리 위로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위로 만약에 코스닥이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현대차 좀 눌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잘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눌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걔네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피로를 풀고 거기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코스닥이라던가 중소형주 지금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들 있죠. 이런 쪽으로 골고루 퍼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만 잘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코스닥이 985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올리는 건 제가 2차 전지 가지고도 올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2차 전지만 가지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네. 제약바이오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지금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좀 긍정적이죠. 여기를 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제약바이오의 강세 흐름이 유지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985포인트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 지수를 쳐다보고 985포인트 넘나 안 넘나 쳐다보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 쳐다본 다음에 985포인트 위로 넘어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 예전에 잘 갔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우량주들 쪽으로 막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갔던 중소형 섹터 안에서 실적 괜찮은 소형주라서 무시받았던 거 있죠. 네. 그런 쪽을 위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길게 보고 싶어. 그러면 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 잠깐 쉬어갈 때 그럴 때 중소형주 움직인다. 현 시장에 맞는 건 그럼 중소형주일 거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장 변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좀 많이 갔던 현대차나 그런 우량주 말고도 좀 그동안 소외됐었던 소형주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장이 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러한 장 안에서는 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지 현재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꾸준하게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가 나란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달려지고 있는 현대그룹주고요. 이외에도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 오늘 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양봉 보여줬고요. 오늘도 시장의 관심 2차 전지 대형주로 쏠려 있습니다. 소재민 대표님의 탑픽으로 주셨던 종목들 나란히 올라와 있죠. 4위와 5위에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두 종목 다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역시나 이제 어제장 급등세를 보였었죠. 7위에 올라와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10위에 한농화성 두 종목 다 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레이크는 오늘 초강세 보이다가 반락하는 모습, 한농화성은 4%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림지주도 꾸준하게 주가 조금씩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 8위에 올라와 있는 하이브도 이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있고 한중 관계 완화 개선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도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하이브 오늘장도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역시나 우리 소재민 대표님의 탑픽주 삼성 SDI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 모두 도달을 하고요. 오늘은 무려 40만 원까지 딱 찍고 아직 좀 약간 내려와 준 모습이긴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아마 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이나 뭐 뉴스 이런 데서 뭐 삼성 SDI 네. 엄청 좋다 앞으로 계속 간다고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고 네.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종목을 코멘트 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올라간 것 갖고 또 말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 관심 안 줄 때 말하는 게 사실 힘들 거고 맞아요. 제가 삼성 SDI 말했을 때 전 아직도 예전에 기억나요. 네. 그 삼성 SDI 댓글창 막 봤을 네. 때 야 이럴 때 2차 전지를 말하는 놈이 있구나. 그러니까 막. 엥 이랬지만 네, 그렇지만 네. 돌아보면 어떻죠?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말했던 뉴스들 삼성 SDI는 이런 것 때문에 좋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네. 그 코멘트가 그냥 지금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있잖아요. 뉴스들로,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갑자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네. 왜 하필 지금 주목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야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는 바로 로봇 쪽에 편입될 수 있대. 그러니까 2차 전지 좋대.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앞으로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2차 전지 로봇 쪽으로 붙는다니까요. 여기는 시장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이 더 갈지 말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뒤따르는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정말 재미를 보다가 나중에 한 번 잘못했을 땐 진짜 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지금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을까 말까는 2차 전지에 좋은 뉴스가 지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뉴스 좋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홀려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어요. 네.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다라고 했어요.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섹터고요. 영향을 당연히 받죠. 근데 일반적인 섹터들은 지수를 따라서 움직여요. 오늘 지수가 안 좋으면 그 종목들도 빠지죠. 네. 지수의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은 시장 지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얘들이에요. 다른 종목이 다 박살나도 걔네들만 올라가면 시장 지수가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메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와 병행해서 봐야지 단순히 뉴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985포인트 돌파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코스닥이 985포인트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요. 그럼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딱 추세선 상단. 이 추세선 상단이라는 건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돌파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우린 알 수 없어요. 이거를 돌파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인 거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도와주고 있죠. 네. 자,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했을 때는 다시 코스닥 지수는 930포인트나 940포인트까지 이렇게 쪼로록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 못 뚫으면 어떡하지? 여기 못 뚫으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고 그래 930, 40포인트까지 밀리면 2차 전지 같이 빠지겠지. 그러면 나는 930, 40포인트에서 2차 전지를 더 사줄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지금 들어가고 930, 40포인트까지 밀리면 거기서 더 사는 거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남은 거 내가 산 거 가지고 수익 보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더 살 걸. 더 수익 못 본 게 너무 아쉬워.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자꾸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삼성 SDI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던 게 37만 원.
38만 원. 이 주봉상 480선 라인을 금요일 종가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은 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38만 원, 37만 원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장기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중장기 목표가는커녕 일주일 만에 갔죠. 그러니까요. 자, 이 자리 지금 오늘 돌파한 것까지 매우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를 사고 싶다라고 고민이 드는 분들은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종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삼성 SDI가 금요일 종가 오늘 기준으로 38만 원 위로 안착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시작을 했는데 38만 원 안 깨고 시작해. 그러면 주봉 저항을 돌파하고 한번 안착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도 큰 문제 없이 얼마 안 빠졌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봤는데 얘가 38만 원 아래로 끝났어. 그렇다는 소리는 주봉 저항 돌파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항 돌파 못했으니까 이 상승분의 절반이면 어디죠? 한 32만 원? 33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눌렸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이 일부 익절하는 게 맞아요. 남은 물량 가지고는 더 보되 만약에 밀리면 그런 생각 들겠죠. 아씨 다 팔 걸. 근데 그거 갖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네. 일부 팔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34만 원 라인에서 재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성 SDI가 38만 원 위로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안착을 성공을 하고 월요일까지 이 자리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44만 원 정도 라인까지 다시 한 번 더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 잡고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게 2차 전지주가 가는 데에도 좀 중요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도 꾸준하게 이제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들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팔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매도상위 10가지 종목들 안에서는요.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 전고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오늘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모두 이제 전고체 관련주죠. 두 종목 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대 하락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그리고 재무에 대한 약진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빅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 확대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이틀 연속 주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역시나 오늘장 3%대 상승입니다. 비만 당뇨 테마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4위 현대모비스, 10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무려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부실 리스크 해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타주고 있습니다. 9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엔진, 국내 선박 엔진 업계가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엔진까지 오늘장 주가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순매도 종목들 안에서는요. 저희가 10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 보도록 할 텐데요. MLCC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그렇죠. 뭐 삼성전기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왜 매도상이 있을까요? 뭐 많이 올라서? 아니, 그쵸.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네.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원래 지금 제가 코스닥 쪽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 쪽이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스피의 트렌드는 뭐였죠? 상승 추세 돌파한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삼성전자 가는 놈만 가고 와 현대차만 가고 미치겠다. 막 내 건 왜 안 가냐. 야, 시장 지수는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은 겁나 많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시장이 바뀌기 위해서 제가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야 코스피 쪽이 이 타이밍을 맞춰서 잠깐 쉬어가자라고 하면서 밑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우량주들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볼까? 이제 점점 이런 생각들이 네, 점점 커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각하냐면 더 빠지지 않을까? 기다려볼까?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관망 심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눈 뒤집고 그냥 달려들었다면 이제 2차 전지가 막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이걸 잡아야 돼? 이러면서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대형주라던가 이런 쪽 위주로 점점 매수세는 좀 줄어들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량주들 위주로 해서 매도세가 커지는 거고 삼성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 알고 있고 또 MLCC
보시듯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약간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약간 댐 같은 거거든요. 네. 그냥 전기가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배치될 수 있게. 그럼 이게 로봇이라던가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좋을 거고 로봇 산업 성장할 때도 엄청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 가지고 쭉 올라오고 있었고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쳐줄 수 있는 한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보통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해 준다라고 하면 그 정도 주가에서 횡보를 하는 거고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빠지는 거고요.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묻어내져요. 뭐 더 좋은 소식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바래지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횡보 구간을 넘어가면서 과열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기도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가? 지금 이렇게 살짝 눌리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하면 저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는 살아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삼성전기는 60일선 한 번씩 중간중간 만나니까 삼성전기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60일선 한 번은 만나니까 그 60일선 만나는 시점을 매수 타임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삼성전기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건데 네. 난 빠져도 무섭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냥 항상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삼성전기 24만 원까지 빠질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뒤에 가서 대응을 못 하거든요. 더 살 돈도 없고 추매도 못 하겠고 분할 매수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처음 살 때 그냥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난 삼성전기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왠지 시장이 한번 흔들리거나 뭔가 나쁜 일이 갑자기 한번 터지면 네. 얘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그때 더 사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래 네가 한 20 빠져봐야 24만 원이지 뭐. 그러면 나는 지금 한 번 사고 뭐 26만 원에서 한 번 사고 뭐 24만 5천 원에서 한 번 사고 이렇게 하면 4번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를 미리 생각하고 주식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내가 지금 샀는데 당장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떨어질 걸 생각해서 조금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수익 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식은 더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든 적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60일선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여기서부터 밀리면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에 좀 몰렸던 수급이 그래도 조금씩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로 옮겨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좀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순매도 종목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많이 샀던 종목들은요.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순매도 1위에 올라와 있었던 LNF가 여기는 매수 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이제 선별적인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요. 엄청난 주가 랠리 보였었던 현대차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주까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부품 단인 HL 만도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현대차와 비슷하게 흘러가 주고 있죠. 그리고 6위에 올라와 있는 LG CNS 최근 오픈 AI의 파트너사로 좀 선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또 주가 괜찮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에이전틱 AI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자동 결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G CNS 주목을 받고 있고요. 7위에 있는 대한전선 역시나 구리 가격이 새해 들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의 주가 우상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인 리브스매드도 오늘 주가 흐름 좋죠.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2차 전지 대장주격 LNF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려주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는 잘 달려주고 있는데 LNF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대표님? 사실 지금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제가 말을 더 빨리 할 테니까 네. 약간 그래도 딕션이 괜찮죠? 좀 너무 뒤에. 좋아요. 자, 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 쪽이 원래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LNF에 뭐 이렇게 재료를 공급받는다 네, 하니까 네. 테슬라가 우리가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LNF의 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제 네. 한참 2차 전지 가뜩이나 LG엔솔도 해제네 뭐 이러면서 같이 빠졌던 종목인데 일단은 LNF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적으로 봐드릴게요. 네. 차트적으로 보면은 애초에 얘는 하락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급 계약이 원래 60일선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공급 계약 해지 때문에 추세선 하단까지 만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왜 빠질까요? 추세선 상단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120일선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LNF 주주들 입장에선 현 구간에서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더라도 이 자리에선 줄여놓고 얘가 확실하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죠. 삼성 SDI가 오늘 제가 말한 포인트를 지켜주고 월요일까지 그 흐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테니 그럼 LNF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산다라는 마인드가 오히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LNF를 내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13만 원 정도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추세를 바꾸는 포인트인 13만 원에서 사거나 아니면 추세선 하단 부근인 한 10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웬만하면은 지금 어쨌든 2차 전지를 통해서 코스닥이 추세를 바꾸려는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기 위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살 거면 차라리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좀 더 대장적인 종목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대장격인 LNF까지 좀 전략을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5거래일 동안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알아보셔야겠죠? 네, 이 중에서는요, 좀 비슷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로봇까지 걸쳐 있는 스매까지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계속해서 TP를 상향하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전자까지 갈 것이다. 긍정적인 리포트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죠.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LG전자와 심텍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주인 4위의 알테오젠이 단기 급락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약간은 투자 심리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12위의 올릭스, 6위의 D&D 파마텍 같이 다수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해 들어서 10% 내외의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로봇주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위에 이름을 올린 로보티즈, 7위에 삼연, 그리고 9위에 스맥까지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알테오젠 볼 텐데 이틀 전에 주가가 무려 20% 넘게 폭락이 나왔고 사실은 천스닥을 가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야 되잖아요. 알테오젠은 좀 어떤 흐름을 앞으로 좀 보여주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중요한 거죠. 말했지만 2차 전지 혼자 힘 가지고는 코스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기 힘들어요. 네. 그럼 최소한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덩치 큰 종목이 발목은 잡으면 안 돼요. 그쵸. 최소한 걔네들은 평균치 혹은 약상승,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고점을 갱신하겠구나라는 기대감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미증 씨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1시간일 것 같아서 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6만 5천 원 라인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 지키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선으로 평단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알테오젠의 예상되는 추세선은 이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월요일까지는 최소한 39만 원 정도 위로는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그려준 이 추세대로 따라 움직일 가능성 높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알테오젠 투자 중이신 분들은 이거 캡처해 두셔야 돼요. 이거 캡처해 두시고 만약에 월요일 날 39만 원 선 위로 올라가면 이 흐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일단 제일 처음 팔아야 될 건 43만 원 라인 여기서 일부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추세선 상단 라인은 47만 원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야지 만약에 여기서 안 줄이고 버틴다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추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월요일 날 알테오젠이 39만 원 위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대로 가니까 이거 캡처해 두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향방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래퍼가 체질이신 우리 소재민 대표님 정확한 딕션을 좀 뽐내주셨는데 사실 저희 코너는 또 워낙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을 드리니까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라는 PD님의 전언이 또 있으셨거든요. 항상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제가 네.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 이 정도 시간인데 네. 제가 여유 있게 뭐 네. 요 정도로 말한다라고 하면 1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럼 정확한 딕션 또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는 네. 이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뉴스 풀어서 얘기할 거였으면 네.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약간 인사이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항상 말했던 제약바이오 뭐 사고 싶으면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했던 맞습니다. 종목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도 예. 제가 되게 많이 다뤄서 매매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아마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종목일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2차 전지 좋다 하고 2차 전지 다들 말하는데 네. 너는 왜 지금 이제 와서 제약바이오 안 좋다는데 제약바이오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면 돼요. 저는 올라갈 때 말하지 않았고요. 이미 2차 전지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추천할 이유가 없어요. 삼성 SDI랑 포스코홀딩스로 이미 보여주셨죠. 이미 올라가기 전에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따라서 잡는다? 그걸 바에 저는 차라리 다음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미리 잡아놓은 2차 전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여러분들끼리 놓으시면 되고 네. 그 분할 매도에서 생긴 수익 가지고 결국 아까처럼 코스닥 지수가 더 위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골라주는 게 좋아요. 그럼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가지고 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 말할 것도 없고 뭐 셀트리온에 대한 회사 설명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네.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뻔한 얘기 말고 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봉상 박스권을 2년 넘게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오랫동안 비축하고 그만큼 강한 저항이었던 자리가 19만 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번에 뚫어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의 수건을 해결하고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항을 뚫었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현재가부터 그냥 한 19만 정도 19만 원? 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뭐 좀 빠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힘 안 좋으니까 그때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 22만 5천 원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길게 보면 24만 원, 26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다음 시장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하시면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좀 약세 보이는 종목군들 기회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만 원 이탈했을 때는 과거 박스권, 주봉 박스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가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대장주 셀트리온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 고점 부근인 22만 5천 원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의 지난주 공략주였던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목표가를 오늘 또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투자 수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어디로 가면 저 될까요? 아래 QR코드로 오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때 제가 재건주 말했을 때도 이런 시장에서 웬 재건주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 따라잡을 네.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 그리고 왜 그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단순히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차트와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방송에서도 말이 이렇게 많은데 시간 제약 없는 글을 쓰는 공간에서는 와. 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맞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글들을 보시게 네. 될 겁니다. 아래 QR코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가 터치한 전진건설 로봇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